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식 다마고치입니다. 2020년 5월 26일 장도 마감이 되었네요. 좀 쉬다가 식사도 하고 잠깐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요. 최근에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그리고 일기 여러분들과 이제 어, 한 달간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공통점으로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단은 단타적인 관점이든 스윙이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차이일 뿐 스윙이나 단타는 원리적인 면에서 같기 때문이에요.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차치하고 공통점으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요. 단타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히 많이 봤던 타점이거나 그리고 시장에서 해당 부분에서 반등이 나왔던 장면을 많이 본 그런 타점들에서 일단 매수를 하고 보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익을 줄 때도 있지만 반대로 급격하게 무너져서 손실이 극대화되는 경우도 허다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얻었더라도 반복적으로 손실을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수익이 아닌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 공통적인 부분들을 어, 보니 왜 그런가 하고 보니 핵심적인 부분들이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많이 놓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들을 축약한 걸 이제 메모장에 이렇게 미리 적어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단타를 들어감에 있어서 그리고 수익 매매로 매수를 함에 있어서 항상 생각하는 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큰 틀에서는 어,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장 유익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선 이 1, 2, 3번이라는 의미는 없어요. 순서는 아니고요. 그냥 세 가지 다 한 번에 보셔야 됩니다.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곳이지 순번의 의미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물량 소화 구간이 반복적으로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세를 내기 위한 움직임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봉상 구간이 열려 있는가. 네,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섹터인지, 그리고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시장 상황이, 그리고 어떤 테마군인지, 그리고 거래량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세심히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차트상으로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스윙으로 보던 단타로 보던 항상 먼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스윙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라는 부분도 밴드를 크게 열어놓고 하게 되면 약간 물리더라도 수익 구간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단타는 잘못 매수하면 당일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매수가 부근에서 마이너스권에서 반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끼가 있는 종목을 매매하고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과연 거기서 어떤 움직임이 나에게 수익을 줄 확률이 높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바로 이 부분들이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차트를 바라보며, 그리고 매수 밴드를 잡기 시작하면서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론 강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물량 소화 구간이 반복적이었는가.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하기 전에 앞단의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가가 이렇게 시세를 주기 전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전에 분명히 앞단에서의 움직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움직임에서 어떤 움직임을 관찰을 해내고, 그리고 이 앞단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가진 녀석들이 이렇게 시세를 줄 수 있는지, 시세를 줄 확률이 높은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공통점으로 이 앞단에서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대부분 이렇게 시세를 주는 종목은 앞단에서 물량 소화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지금 단순 그림이라서,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획일적으로 그렸지만 이 패턴에는 무수히 많은 변화가 있겠죠. 단 대신에 패턴이 조금은 다를지언정 분명 박스 상단을 그립니다. 왜 그리냐면, 일단은 다 지우고요. 박스를 그리는 이유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박스를 그리잖아요. 박스를 그리는 이유는 박스권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과 하락하는 구간, 상승하는 구간, 하락하는 구간, 다시 상승하는 구간, 이게 반복적으로 생기잖아요.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주가를 핸들링하는, 흔히 말해서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데 메이저가 되겠죠. 메이저도 살 테고 개인도 살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승하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그러다가 내려오게 되죠.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는 과정에서 누가 팔까요? 대부분 개인이 팔 겁니다. 네. 물론 메이저가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 일부 파는 물량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메이저에 의해서 주가는 다시 내려가고, 내려가면서 매도되는 주식은 메이저의 계좌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 과정들이 무수히 반복이 됩니다. 무수히 반복이 되면서, 아니 그러면 여기서 반복적으로 거래가 되는 주식들은 어디서 나오냐? 물론 이제 이 해당 가격대 구간에서의 주식도 있겠지만, 바로 윗구간 매물대가 될 테죠. 매물대 구간에 있던 쉽게 말해서 물려 있는 그런 매물들도 위에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특정 구간에서 주식이 매수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이제 쉽게 우리가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세력은 자금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한번 쭉 사서 필요한 주식 수를 다 가질 수 없어요. 왜냐면 한 번에 쭉 올려서 사게 되면 그만큼 평단가도 높고, 그리고 악성 매물도 다 받아가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상승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매물대를 건드려 주고, 그리고 다시 하락하면 지친 개인들, 지친 개인들이 팔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무리해서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리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렇게 물량 소화 구간이 반복적이었는가, 이 말이 뭐냐면 윗구간에 어쨌든 주식이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주가가 쭉 상승을 하려면요,
이 구간을 통과를 해야 되죠. 결국에는. 그러면 이렇게 최대한 밑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 매물대 다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윗구간에 있던 이제 흔히 악성 매물대라 그러죠. 이 악성 매물대 구간을 뚫기 위해서는 최대한 해소가 되면 좋을 겁니다. 최대한이. 네. 하단에서 모아서 올라갈 때 최대한 해소가 돼 있으면 분명히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을 보여주기 전에는 이 박스권 움직임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매물대가 형성이 될 거거든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제 관점입니다만 저는 이 매물대를 고의적인 매물대, 고의적인 매물대라고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형성해둔, 고의적으로 형성해둔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기 전에는 많은 페이크와 그리고 다시 재차 내려가고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물량을 내놓게 만드는 것일 테고, 그죠? 네. 하지만 이게 여기서 따라붙어서 매수하는 개인들은 이 구간 따라붙어서 매수하는 개인들에게는 지겹고 계속 반복적으로 손실만 준 종목이기 때문에 짜증이 나죠. 하지만 이런 원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수익 낼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이 구간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매물대에서 맞고 다시 떨어지는데 하단에서 잡아준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언젠가는,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이 구간을 뚫고 시세를 줄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모니터링 대상이 되죠. 그러면 급할 것이 없어집니다. 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을 쭉 모니터링 해놓고 거래가 터지면서 시세를 주려는 움직임이 나올 때 매매하면 그만이니까요. 그죠? 물량 소화 구간이 반복적이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얘기도 나왔어요. 시세를 내기 위한 움직임인가. 자,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이런 구간들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온단 말이에요. 상회하는. 어떻게 나오죠?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요.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는 딱, 이게 지금 그림은 이렇게 딱 잘라놨지만 이렇게 정형화 시키면 안 되죠. 살짝 뚫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리고 닿지 않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가는 척하다 윗꼬리 쭉 달고 그냥 바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무수히 많은 패턴이 있죠.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래량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부분, 네, 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전제 조건 하에 이런 움직임을, 이 밴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고점 영역, 매물대, 단기적인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숙달이 되고 혹은 손절매를 칼같이 할 수 있다면 이 초입부부터 한번 잡아볼 수도 있겠죠. 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살짝 윗꼬리 뚫고 밑으로 꽂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손절이 안 된다면 자칫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으로 마이너스 한 4, 5% 이상 이렇게 손절이 안 되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있는데요.
상승이 나와주고 확실하게 한번 눌려주거나 그리고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 구간을 공략하는 게 오히려 확률이 더 높습니다.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가끔 타점일지나 이런 거 올릴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한 것들이고요. 비싸게 사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를 내기 위한 움직임인가, 근데 맞다 라는 생각이 들면 비싸게 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일봉상 구간이 열려 있는가, 이 부분이 또 스윙이든 단타든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짧게 끝낼게요. 이제 종목은 상관이 없습니다. 종목을 보지 마시고요. 종목을 절대 보지 마시고요. 이 SK 바이오랜드가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간을 뚫어내고 시세를 주기 시작하면 그때 단타 관점은 사도 늦지 않다. 얼마든지 수익 구간이 분명히 생긴다. 일봉상으로 이제 상승 공간이 열려 있는가, 이 부분은 이게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뭐 추가로 더 상승을 하면 이게 고점 영역은 아니겠지만 여튼 신고가 지역이고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죠. 네,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고 항상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볼게요.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상승 여력이라는 거죠. 거래가 많이 터진 윗꼬리 양봉이 여기 있습니다. 네, 저가와 고가죠. 그리고 옆으로 단봉이 이렇게 쭉 붙었었어요. 그러면 분봉상으로도 쭉 윗꼬리까지 상승이 나온 이후에 구간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구간을 일단은 만들고 있다. 구간을 만들고 있고 뭔가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안 떨어지고 있다. 네. 이러다가도 한 번에 쭉 꽂는 종목도 많습니다. 계단식으로 쭉 내려가는 종목이 많으니까 항상 그래서 싸게 살려고 하는 습관은 물론 이제 스윙과는 달라요. 단타 개념은 스윙은 조금 싸게 사는 관점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단타는 그 구간이 확실해야 좀 확률 높게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특히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훨씬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구간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세를 내기 위한 움직임인가,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이 윗꼬리 부분 그리고 이 반복적으로 쌓이고 있는 이 매물대 부분, 네, 그죠, 옆으로 쭉 붙어 있고 이 구간을 뚫어내면서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시세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면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종목은 한 12% 정도 전 고점까지요. 윗꼬리 전 고점까지 한 12%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당일날 어떤 움직임이 나와서 고점을 뚫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고점에 맞고 죽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시세를 내기 위한 움직임, 거래량이 붙으면서 급등이 시작이 되면 결국에는 이 종목은 양봉을 세우면서 상승 여력이 여기까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봉상. 네. 어떤 부분이 되면 시세를 내기 위한 움직임인가에 대한 물음이 맞다라고, 맞다, 딱 당일날 분봉에서 나오면 단타로 붙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단에서의 단타적인 개념 이런 부분도 많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내기 위해서는 양봉을 오늘 세울 종목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양봉이 30%까지 20%까지 상승했다고 해서 우리가 20% 구간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지만 20% 양봉이라면, 장대 양봉이라면 그래도 한 15% 정도는 최소한 뽑아줘야 장대 양봉 기준에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15%는 만들어줄 구간에 들어가야 내가 적어도 안전하게 2%에서 뭐 많게는 7, 8% 아니면 그 이상까지 먹을 확률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구간이 크게 열려 있으면.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는 게 바로 일봉상 구간이 열려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항상 유념해서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다루이 말씀드리겠는데 성장이 빠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매매 관점에서의 이야기니까 한 분이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댓글,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